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이제는 의료비 보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100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빨리 좀 신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만으로 좀 든든할까라는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100점짜리 보험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머니맨 보험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주간 보험 뉴스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새 단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에 대해서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합 내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대해상이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다양한 만기 구조 및 납입 면제 조건 선택이 가능하고 각종 보장성을 강화한 신상품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공유경제 분야 종사자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실손 의료비 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보장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의료 분쟁 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보험편 함께해 주실 세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전문가, 노성철 전문가, 그리고 한종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또 세 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네, 올해부터 또 많은 부분들이 보험이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5가지를 살펴봤는데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많은 것들이 이 외에도 가격 외에도 바뀌더라고요. 노성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개정된 부분은 장기 이식 수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장기 기증자의 장기 적출 과정의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아서 수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새로 개정되어 장기 기증자의 치료비까지 모든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 수혜 받는 분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부담 많이 더실 것 같은 뉴스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용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명확화인데요. 여성용 유방증이란 남성 유방에서 유선 조직의 증식이 일어나 네. 여성처럼 유방이 발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것을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다라고 하여 보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 개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TV를 통해서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으시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부위를 또 만지시는 거예요. 직접. 네. 이것도 많은 남성분들께서 캐치를 해보셔야 될 만한 뉴스네요. 바뀌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성형 목적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코드 F51 비기질성 수면 장애라는 것이 급여 의료비 보상입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잠을 자도 계속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었는데요. 새롭게 개정되면서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급여 부분의 의료비를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워낙에 생활 자체가 불규칙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기질성 수면 장애다 이런 진단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까? 받으려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병원 방문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저는 나도 피곤한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단 이런 진단명을 받으면 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었으니까요. 세 가지 크게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저희가 또 네, 오늘 방송 잘 보시면 다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종인 전문가님께서 내주신다고요. 퀴즈? 네. 오늘 퀴즈는 대장 전막내암이 현재 시점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있는지 아닌지가 오늘 퀴즈입니다. 아, 그래서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면 O, 아니다,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X.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방송 그렇죠. 보시면 네, 100% 모든 분들이 함께 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채팅방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발생이 됩니다. 샵 4545번에 7777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방송 보시다가 바로 정답 아시면요. OX로 나눠서 저희한테 정답 보내주시면 맞추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도 저희 보험 공부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영준 전문가님, 네, 어떤 내용 오늘은 살펴보나요? 네. 일단은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제 가입하실 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제 생활고나 또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정상적인 생활 여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병원비 정도만 충당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보험을 가입하시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엔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뭐 진단금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금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든 이중고 현상 때문인데요. 이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이제 암 유병자 가운데 5년 넘게 살아있는 환자의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의료계에선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을 한다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요. 이 말은 암이 서서히 불치병에서 네. 이제 벗어나서 또 하나의 만성 질환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완주 되게 많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암 완치 후에 일반적인 사회생활로 복귀 여부인데요. 영상과 같이 완치 후에도 많은 분들께 사회생활 복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험에서 진단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암보험이 있지만 추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일 첫 번째로 진단금을 준비하셔서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암에 걸리시면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되지만은 생활고 때문에 많은 또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항목 한 5가지 보여주셨는데 진단금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생활비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 부분을 중요하게 네, 점검하고 암보험 가입 시에는 네, 필수 요건으로 감안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만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완치율도 함께 높아지면서 주변에서도 저희가 옛날에는 뭐 가끔 암 환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식구들 아니면 뭐 친척들 중에도 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조금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네. 대한 좀 팁을 주세요. 한정희 전문가님. 네. 암으로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 회사별로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보험사별로 암 진단비가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회사별로 좀 차이가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암을 준비하실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일반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회사별로 주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에 유사암 제외 혹은 괄호에 유사암 혹은 소외감 제외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유사암하고 소외감이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용어만 다른 거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게 유사암이나 소외감이라는 부분이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유사암이나 소외감 이 부분이 범위가 적어야 일반암 진단비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사암이나 소외감 부분이 적은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일부 회사들은 그 소외감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 대비해서 네. 10에서 20%까지 주는 게 좀 대부분이에요. 아, 많이 안 주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반면에 이 기준이 좀 더 커서 소외감 진단비를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소외감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도 네. 그 여러 방안으로 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소외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병이 네, 소외감이다.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중요하네요. 소외감. 네, 네. 제외가 최소한 적은 걸 선택하자. 이렇게 네. 또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일반암이랑 유사암, 소외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고해감이라는 말씀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해감 진단비는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보다 진단비를 좀 더 많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고해감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면은 그 소외감 진단비랑 좀 다르게 고해감은 많이 포함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많이 반대로. 네, 뭐 회사별로 적게는 3대 고해감, 뭐 무난하게는 5대, 많게는 뭐 16대 고해감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차이가 되게 크네요.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연히 고해감을 선택하실 때는 가장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되지만 네임밸류로 고르시는 분들도 꽤 그렇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예. 그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보험회사의 네임밸류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보장 보험료나 내용. 그렇죠. 보험료나 보장 내용에 따라서 좀 가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일반암 진단비를 회사별로 세 군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네. 첫 번째 보시는 게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2만 7천 원대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기준에 3만 원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31,000원? 네. 네. 마지막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4만 7천 원까지 이렇게 2만 원까지가 차이가 나는데 요즘에는 그 회사별로 차이가 너무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회사별로 각각 비교를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해주는 보험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결론은 또 보험 설계사를 잘 만나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반암 진단비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을 적게 포함한 진단비 이걸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 소외감 진단비는 각각 그 지급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10에서 20% 주는 회사보다는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좀 더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특정암과 일반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교집합이 돼 있는 또 질병도 있고 좀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그 이영준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소외감 부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될 텐데 그만큼 노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아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가장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마다 암에 대해서 부르는 차이가 진짜 많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고객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세요. 방금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일반암과 특정암 또는 소외감, 유사암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암의 보장 범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회사들의 일반암 밑에 써 있는 종류를 보장하고 있고요. 맨 우측에 보이시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암 같은 경우엔 소외감 또는 유사암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암이 뭔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근육과 네. 뼈, 뭐 피부 이런 아, 그 네. 층 사이에 가만히 있는 암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종류의 암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특정암 또는 일반암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장의 범위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대장점막내암인데요. 네. 현재는 소외감, 유사암, 이제 속해 있는 갑상선암 아시죠? 지금은 누구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갑상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암도 200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을 보시면 네. 가입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시 이제 일반암으로 인정이 되어서 일반암 진단비를 보상을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소외감으로 보상이 변경되어서 소외감 진단비를 지급받고 있으세요. 되게 오래됐죠. 이렇게 된 지 거의 10년 넘었어요. 그렇죠. 10년 넘었죠. 네. 근데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처럼 현재는 소외감으로 알고 있는 이 갑상선암이 예전에는 이제 일반암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장전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소외감으로 이제 거의 분류가 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네. 이제 아직까지도 대장전망내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다 보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아직, 그래요? 네.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암보험을 새롭게 이제 가입할 생각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네.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로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전문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보다 넓은 보장 혜택을 이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 이 대장암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대장암, 정막내암이 이제 소외감으로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이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손해율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일반암이었던 부분에서 소외감으로 이제 빠질 추세로 이제 보여지고 네.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거를 일반암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남아 있으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하시는 네,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대장 전막 내암은 아직까지는 일반암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네요. 일반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외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되도록이면 안 걸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고해감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노성철 전문가님, 고해감은 어떻게 저희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해감이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 림프암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암들은 치료비만 4천만 원 이상이 들어 일반암 진단비로는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액의 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해감 진단비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3대, 5대, 10대, 16대 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많은 항목을 고해감으로 취급하는 보험 상품을 택하셔서 일반암 진단금과 함께 적절한 보험금을 준비하셔서 금전적인 리스크를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암 그리고 소외감, 고해감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암에 대한 어떤 노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하는 게 보험적으로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암 외에도 저희가 많은 병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용주 전문가님, 준비해야 되는 또 질병 중에는 중요한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 외에? 네, 이제 암 진단비만큼 중요한 부분이 요즘 뇌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이제 뇌질환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이제 담보라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 뇌출혈이란 뇌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관 장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제 뇌일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뇌출혈에서도 질환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뇌내출혈과 이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제 뇌내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을 말하고요. 지주막하 출혈이란 뇌 동맥류가 터지면서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 밑에 피가 고이는 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란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뇌출혈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을 유발하면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는데 뇌경색의 종류엔 크게 세 가지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뇌혈관이 파열됨으로 인해 출혈성 손상을 유발할 경우엔 뇌출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문구가 뇌졸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담보로 앞에서 말씀드린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출혈, 그 밖에 담보인 이제 질병 코드
이제 질병 분류 코드인 I60에서 69의 범위의 보장을 가장 넓게 취급하고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뇌질환 하면은 뭐 뇌졸중, 보통 뇌출혈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네, 종류가 맞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네. 설명을 대략적으로만 들어봐도 뇌질환에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노성철 전문가님. 네, 뭐 네. 효율적인 가입 요령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해주지만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보장의 범위를 원하신다면 손해보험사에서 뇌혈관 질환 담보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사가 또 뇌혈관 질환 담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특약의 넓은 보장 범위 때문에 보험사 측에선 손해율에 따라 특약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담보를 취급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해도 가입 가능한 보험금 한도와 보험료의 차이가 있으니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네. 여러 보험사와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꼭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세 분께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방송 중에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1대1로 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전문가님, 한종훈 전문가님, 저희가 다 예외 없이 모든 뇌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네. 저희가 당연히 그 청구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모든 질병에서 청구가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은데 몇몇 질병들이 조금 청구에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뇌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영중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뇌질환 중에 하나 말씀 들어보면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있어요. 좀 생소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게 어렵네요. 열공성.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질병 명에는 뇌경색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뇌질환은 I60부터 I69라는 이 진단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거는 네. 뭐 R42 코드 혹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G46 코드 뭐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질병 코드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뭐 R 코드나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청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면 주변에 뭐 보험 전문가나 혹은 보험금 관련해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정확히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의료 자문을 받으시고 청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분쟁이 많은 질병 중에 하나군요, 이쪽이. 네, 네. 워낙에 또 세분화돼 있고 이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뇌, 암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봤는데 노성철 전문가님 또 다른 질병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제가 또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중요도 기관 중에 하나는 심장.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바로 심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심장 관련 진단금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과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이라 함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세 줄기의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함은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쌓이고 혈전이 동반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용어 설명이었었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과 통증이 생기는데요. 네. 이때를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하고 그리고 아예 막혀버린 상태를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중을 저희가 따져본다면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급성 네. 심근경색이. 네. 허혈성 그러면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을 포함해서 다 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요거는?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한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한종훈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것보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게 범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라는 거는 아직까지 생명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거는 네. 그 손해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손해보험사에서도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몇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마찬가지로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보험사에서 점점 빼고 있는 추세예요. 아, 요것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그렇죠. 남아있는 네. 게 그 몇몇 군데밖에 없는데, 있어요? 네, 그 보험사를 잘 선택하셔서 네. 뭐 가입하시는 게 그 중요해요. 리스트를 저희한테 지금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거죠. 리스트는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혜택들이 있는 보험사가 있어서 아까 뭐 대장 그 암 같은 경우에도 있고, 네, 요 질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폭넓게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왕이면 뭐 보험사 쪽으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약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놓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할 거잖아요. 퀴즈 정답 발표. 힌트를 한번 여기서 드리고 갈까요, 저희가?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힌트를 조금 주세요. 현종일 전문가님. 네. 제가요? 네. 대장전막내암은 네. 일단 일반암으로 분류되냐, 네, 소외감으로 분류되냐, 요게 저희 퀴즈였죠. 네. 저희가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각각 보험회사마다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요게 힌트입니다. 힌트가 더 어려운 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모든 보험사에서 이렇게 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몇몇 보험사가 아. 이렇게 해주고 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아, 예외가 있다. 이게 네, 네. 힌트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힌트 잘 주셨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란 채팅방 또는 문자 통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정답 발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알면 쓸모있는 보험이죠. 네, 알쓸 보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면 쓸모있는 보험의 알쓸보험 보험 전문가 이영준입니다. 이제 오늘 알쓸보험 시간에는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어떻게 쓰이는 보험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애의 정의부터 좀 보시면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을 말합니다. 이제 질병 후유장애의 종류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3%에서 80% 미만에 해당하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 질병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약관에 따라 최초 1회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의 보험금의 5천만 원을 수령 후 해당 특약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엔 중복 보상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은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 미만의 특약을 5천만 원 가입하셨을 때 가정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 때 디스크, 65세 때 난소암, 75세 때 치매 진단, 78세 때 인공관절, 79세 때 만성 신장병이라는 수술 또는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해당 병명 아래 적혀 있는 퍼센트가 보이실 텐데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일반 질병 진단비의 특약처럼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보험 가입 금액의 장애율을 곱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부위마다 지급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 보다 넓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일반 질병 진단비보다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가입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해당 특약의 만기 기간이나 납입 기간의 조절로 어느 정도의 부담은 줄일 수 있고 각 보험사별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하신 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알쓸 보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보험 고민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1대1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47로 지금부터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담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시는 거 보면서도 많은 또 도움과 힌트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또 오늘 분의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드리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훈 전문가님, 아예 가족 보험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되게 분석을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증권 점검 먼저 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한 가정에서 뭐 보험이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전체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무리하게 보험에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저희한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전반적인 가족의 보험 포트폴리오 설계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한테 아래 또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종현 전문가님께서 아예 한 가족의 보험을 전체를 리모델링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얘기 다시 해볼까요? 네. 증권 점검을 제가 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보험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각각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있으실 그쵸? 거예요. 네.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가장 좋은 보험은 보장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10년이나 20년 동안 이 돈을 납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이게 실효 상태나 해지가 된다면 이게 아무 무용지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담을 받으실 때 당장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내가 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겠지 이것보다는 10년이나 20년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보험료를 선택하시는 거고. 맞아요. 내 상황이나 이 소득도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재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또 좋아지고 있는 추세도 있거든요. 오히려 또 새롭게.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는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뭐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시면은 아예 실비 가입조차 안 됐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분들도 실비 가입도 가능하시거든요. 약간의 기준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 주변에도 몇 년 전에 암 소외감이긴 한데 지금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어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제가 있냐고 병원 요즘에 자주 다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셔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가입이 안 되나요? 혹시 면 전에 내가 암 수술을 받았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네. 회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암 환자분들이 네. 조금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아예 텐데. 알아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암으로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 네. 5년이 지나면 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5년 지나면 실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때는 이제 그렇군요. 완치라고 보험에서 보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저 꼭 알려줘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네. 네, 일단은 내가 이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네, 요거를 꼭 생각을 해보고 보험에 가입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족보험 설계해 주신 건 어떤 사례인지 바로 볼까요, 그러면? 네. 그 가족분들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리고 두 아드님이 계시는데 네. 여기서 가족분들의 총 소득은 420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근데 지금 아드님이랑 아버님이랑 두 분만 이제 딱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하시고, 네. 근데 가족들의 총 지출 저 오른쪽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총 지출이 대략 3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월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네, 예, 그게 예. 이제 보험료가 포함이 된 건데 여유 자금이 지금 30만 원밖에 안 되시죠. 그래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나머지 고정 지출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지금 보험 전문가니까 네. 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유 자금을 확보하자 네. 이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좀 많이 뒀거든요. 네, 네. 일단은 95만 원. 네네 보험료가? 총 보험료가 95만 원 정도 납입을 하세요. 가족분들이. 저는 감상으로 보면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제 생각도 좀 많다고 그렇죠, 많으신 봅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지. 네. 일단은 그 어머님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님? 네. 어머님은 보험을 총 3건을 가입하고 계세요. 일단은 K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하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S화재보험에서 그 실손보험이랑 진단비 같이 준비되어 있고 네. R생명보험사에서 그 갱신형 암보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먼저 어머님이 K생명보험사, S화재보험사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20년만 내면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사 주계약만 비갱신이고 나머지 특약들은 다 5년마다 갱신이 되시는 갱신이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올라가겠어요? 보험료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나중에 오르니까 이거 무조건 해지하셔라 이런 포커스는 또 아니에요. 그 갱신형 보험이나 비갱신형 보험이나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비갱신형 그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훨씬 더 많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거. 근데 갱신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그 손해율에 따라서 갱신이 될지 말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아무튼 일단은 어머님께서 지금 현재 나이에 5년 갱신짜리 보험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80세까지 5년마다 80세까지 갱신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 있죠? 네.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연금을 받으셔서 이 보험료로 내셔야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계속 내시는데 네.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연령이 좀 특히 높으시니까. 어머님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비에서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K생명보험사랑 그 S화재보험 네. 요거는 사실 해지를 권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R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있잖아요. 그게 5만 얼마대? 네, 네네네. 5만 5천 원이신데 네. 그게 이제 10년 네. 갱신이에요. 근데 제가 뭐 10년 뒤에 이것도 무조건 갱신보험료 이렇게 올려라 네. 이게 아니라 갱신 주기가 그래도 5년보다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10년 동안에 암진단비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R생명보험사는 좀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특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암진단비는 기존에도 7천만 원이셨는데 그대로. 지금은 7천만 원으로 좀 바뀌셨죠. 네. 근데 여기서 유방암이랑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을 준비해드렸어요. 잘하셨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저기 지금 전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준비가 돼 있으셨죠? 네. 8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네. 보장 범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바꿔드렸어요. 와, 네네. 그리고 훨씬 더 그럼 보장 범위가 넓어지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범위는 넓죠. 네. 가입 금액은 좀 적어도 보장 범위는 훨씬 넓으니까 받으실 확률이 훨씬 많으시죠. 네, 2천만 원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뇌출혈해서 이렇게 바꿔드렸는데 네. 보험료를 처음에 30만 원대를 납입을 하셨어요. 30만 아까 2천 원이었네요. 네, 네, 네. 30만 원대를 내셨는데 지금 제가 줄여드린 보험료가 18만 4천 원 이렇게 되셔서 지금 어머님의 네. 보험에서만 여유자금을 12만 7천 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 가운데서 아까 30만 원 여유가 있었으니까 42만 원이 확보가 저축하실 수 있는 돈이 네. 네, 된 건데 저는 많이 뭐 해지도 하고 이래서 네. 혜택을 좀 줄이고 가계 부담을 더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나 했더니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 보장은 훨씬 더 다양하게 받으시면서 그렇죠. 보험료는 아끼고 네, 네.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어머님도 네.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 보험이 그 12만 7천 원이 줄었는데 내 보장이 이렇게 다 줄어드는 날아가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그쵸?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네. 어머님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까 사망- 종신보험 2개 드셨잖아요. 네. 하나는 종신보험이고 하나는 이제 암보험인데, 네.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권해드린 건 뭐냐면 사망보험금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큰아드님께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네. 작은아드님도 이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할 나이예요. 좀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이제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사망보험금 대신에 살아계셨을 때 진단비나 입원비나 수술비나 이런 거를 좀 더 사망보험금보다는 좀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네. 네. 사실 뭐 살아있을 때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니까 또 네. 아드님들 얼마나 든든하시게도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조금 바꿔주신 것 같고 이제 네. 어머님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그 다음 네. 사례는 아버님이신가요? 네, 그 다음은 아버님인데 네. 어머님이랑 좀 마찬가지로 그 변경을 해드렸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그 생식기암 네. 관련해서 일반암 진단비로 주는 회사로 좀 변경을 해드렸고 그리고 어머니랑 좀 다른 게 운전자 보험이 3만 원대 하나 준비가 돼 있으세요. 들어가 계세요? 네, 네. H 손해보험사인데 네. 제가 그 알스 보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그 형사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특약인데 네. 이 세 가지는 다 합쳐도 6천 원대밖에 안 돼요. 되게 싸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주요 특약인데 보험료를 10,000원을 내셔도 2만 원 내셔도 변동되는 게 없거든요. 아, 보장 좋네요. 내용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 보험 무조건 해지를 권유해드렸고 여기서 운전자 보험을 7,000원대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 2만 3천 원을 또 버셨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은 최종적으로 지금 13만 6천 원 정도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아까 어머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아버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요거는 맞아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아드님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3년 내로 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 예. 큰 아드님이. 결혼 계획이? 네, 결혼 계획이 있으신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1년마다 여행도 가고 어떻게 네. 막 하는 단기 자금이 알뜰하시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은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이제 여유자금 확보된 금액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큰아드님께서 이제 모으신 돈이랑? 네, 모으신 돈이랑 그리고 여기서도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보장 내용이 뭐 변경된 건 아니지만 네, 아드님 거 한번 볼게요. 네, 네. 아드님은 S화재보험사에 2건의 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계약만 비갱신이고 나머지 내용이 다 특약이세요. 근데 이걸 왜 비갱신으로 알고 계시냐면 그 보험증권의 맨 위에 보시면 20년납 100세 만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분명히 20년 내면 100세까지 내가 특약까지 다 보장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특약 내용마다 다 일일이 살펴보면 옆에 괄호치고 뭐 5년 갱신 최대 80세 이렇게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아까 어머님과 좀 비슷한 경우네요. 그렇죠. 이것도 예. 네.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네. 보이시는 것처럼 뇌출혈 진단비,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뇌혈관
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보장을 좀 확장을 해드리고 네. 여유 자금은 9만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또 9만 원 저희가 확보했어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드님, 막내 아드님. 네. 네네. 막내 아드님은 많이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막내 아드님 그 보험을 보면 네. 일단은 지금 대학원생이세요. 아, 그래서 학교 지금 다니세요? 네, 네. 내년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실 텐데 제가 보장을 좀 많이 최소화시키고 사실 이 보험료도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 계속 내주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경제 활동 안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네. 어머님은 어머님 보험료 내셔야 되고 작은 아들 것도 내줘야 되는데 네. 이제 보험이 좀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2개 때문에 드셨네요. 네. 네. 그 지금 2건인데 제가 사실 보험료 좀 많이 좀 줄여드렸고 그 경제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기를 권유를 드렸어요. 그러면 되죠.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줄여드렸고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진단비도 거의 웬만하면 1,000만 원이 줄었지만 생식기암이나 그 유방암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반암으로 옮겨드렸고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다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는 54,000원 정도 네. 여유 자금이 확보가 돼서 지금 여기 가족분들이 총 45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다 확보가 합해서요? 됐어요. 네, 보험료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머님 계획을 여쭤보니까 나머지 20만 원은 지금 큰아드님 저축하는 거에 더 보태서 쓰시는 거고 네. 나머지 또 남은 25만 원 정도는 네. 그 작은 아드님이 그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생활비로 네. 주기로 이렇게 됐고 보험은 더 보장 큰 것도 어머님도 이제 확신하시고 역시 어머님은 또 아끼신 거를 다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기숙사비, 뭐 네. 또 아들 저축, 네, 네. 하셔가지고 지금 뭐 표정만 봐도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게 네, 저희가 네. 느껴져서 스스로 리모델링 하시고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지금 한 가족분들의 이렇게 증권을 분석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네. 뭐 보험료 절감도 있고 생활비 마련도 해드렸고 뭐 여기서 분명히 갱신이나 비갱신 장단점 잘 설명드렸고 근데 그 상담을 받으실 때 보면은 만약에 납입 기준을 좀 전문가분들이 정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89년생이니까 보험료를 15만 원, 2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아, 이런 기준을 금액을. 좀 네, 정해주는 네,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준은 전혀 잡지 말고 그냥 충분하게 납입 기간이나 만기 기간이나 보장 기간이나 보험별 회사 비교나 암 진단비, 뇌, 심장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고객도 이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이 가족 4인 구성의 이 리모델링을 다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다 이 소외감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다 변경을 해주셨다. 네. 요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되게 공부했던 네, 내용을 실제 좀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바꿨는지 네. 뭐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해약하신 것도 있으시고 보험에 가져가던 걸 네, 네. 이렇게 좀 바뀐 부분들을 많이 확인해봤습니다. 아마 각 가정들마다 우리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런 거 좀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알뜰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내 가족 보험을 좀 설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리모델링을 봐드리다 보니까 전화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상담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또 전화 상담도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네, 네. 해주세요. 이제 뭐 다시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대장정막내암은 현재 시점으로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있다였는데요.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죠. 네. 지금도 제가 마지막에 힌트 드리려고 또 이 얘기 한 거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그쵸? 네네. 네.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보험편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노성철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벌써 저희가 뵌 지가 한 달이 지나서 새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많은 부분을 좀 전달을 못 해드려서 시간이 짧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 프로 앞으로도 계속 챙겨 보시면서 많은 분들 챙기셔서 네. 도장 좀 잘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보험편을 또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성숙해가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우신 부분도 많이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든든한 세 분과 함께 네, 또 오늘 보험편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증권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한테 많은 또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0%의 또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퀴즈 맞추신 분들도 저희한테 꼭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험편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